소수의 나눗셈, 오늘은 자연수 나누기 소수, 그리고 몫을 반올림해서 어림하는 거, 마지막으로 나누어주고 남은 양 구하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자연수 나누기 소수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자연수와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나와 있는 문제 20 나누기 1.25를 이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0 나누기 1.25. 자, 우리가 자연수는 분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모를 만들어줄 수도 있죠. 20이라는 수를 분자에 그대로 둔다면 1분의 20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나누기 1.25는 소수 두 자릿수니까 100분의 125. 자, 그렇다면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쵸. 같아야 우리가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분모를 100으로 맞춰줘 볼게요. 그러면 분모에 100배 했으니 분자에도 100배. 그래서 100분의 2000으로 바꿔주고요. 나누기 100분의 125. 그럼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16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소수나 자연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이용해서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봤어요.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을 이번에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 거예요. 이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소수 나누기 소수에서 했던 방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자연수가 되도록? 그쵸.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모두 10, 100, 1000과 같은 수를 곱해서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은 이미 자연수죠. 그러면 누구를? 그쵸. 나누는 수 1.25를 자연수로 바꿔야 해요. 그렇다면 소수 두 자릿수니까 각각 몇 배를 해주면 될까요? 그쵸. 100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100배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는 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세로셈으로 나눠졌을 때 지금 1.25는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해서 125가 됐고요. 20이라는 자연수는 지금 소수점이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에 찍혀져 있었죠. 그래서 두 칸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2000이 됐어요. 그래서 2000 나누기 125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소수 나누기 소수와 같은 방법이죠. 자, 그러면 역시 계산해 보면 2000 안에 125가 몇 번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200 안에 한 번. 그러면 75, 0 내려오고 750 안에 6번. 자, 그래서 20 나누기 1.25 자연수 나누기 소수는 이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100을 곱했어요. 그래서 2000 나누기 125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몫이 16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계산을 낼 수 있죠. 자, 소수 나누기 소수에 이어서 자연수 나누기 소수도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소수의 나눗셈에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어떤 소수의 나눗셈을 했는데 몫이 소수점 아래 수가 계속 길게 나오는 몫으로 나왔어요. 그럴 때 이 몫을 어느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어림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바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반올림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까지 몫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반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겠죠. 따라서 이럴 때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건 소수 첫째 자리까지지만 몫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시로 나온 문제로 같이 설명해 볼게요. 1.1 나누기 0.6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모두 소수 한 자리수죠. 자, 그러면
나누는 수 0.6이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각각 10배를 해줘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킬게요. 그럼 소수점이 여기 찍히겠네요. 자, 그럼 11 나누기 6을 계산할 수 있겠죠. 11에 6이 한 번 들어가서 5가 남고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0이 내려오겠죠. 자, 그 다음에 소수점 올라가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50 안에 6이 8번 들어가죠. 2 남고 한 번 더 0 내렸어요. 그러면 3번 들어가겠네요. 다시 2가 남았어요. 0 내려오고 3번. 자, 그럼 이제 계속 남는 수가 2니까 몫은 3이 계속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몫을 구해 볼게요. 첫 번째, 몫을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계산할 때 몫을 어디까지 구해야 돼요? 그쵸?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1의 자리까지 나타내고자 했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거예요. 8은 올라가는 수죠. 따라서 이때 몫은 2가 될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몫은 한 자리 더 아래인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보겠죠. 그 다음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거고요. 그럼 3은 버려지는 수니까 몫은 1.8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대요. 그럼 몫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역시 3은 버려지는 수니까 이때 몫은 1.83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반올림의 개념만 잘 알고 있다면 내가 구하려고 반올림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까지 계산을 한 후에 거기에서 반올림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복잡한 몫이 나왔을 때 어림에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수의 나눗셈에서 나누어주고 남은 양을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이 나누어주고 남은 양을 알아본다는 거는 주로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구할 때 나타나는 경우예요. 자, 어떤 문장제 문제, 어떤 소수의 나눗셈의 식으로 바꿔서 식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서 문제의 문맥상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할 때 자연수 부분까지만 몫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고 나서 남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뺄셈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소수의 나눗셈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문제의 문맥에 맞게 한번 풀어볼게요. 물 8.3리터를 한 사람에게 2리터씩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물의 양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지금 원하는 게 두 가지죠. 8.3리터를 2리터씩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물의 양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가 바로 몫이 될 거고요. 남는 물의 양이 우리가 나머지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나눗셈으로 풀기 전에 먼저 뺄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8.3에서 전체 물의 양 8.3에서 2리터씩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2씩 몇 번 덜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빼면 6.3 남을 거고요. 다시 2리터 빼면 4.3리터 남겠죠. 또 2리터를 빼면 2.3리터 남을 거고요. 다시 1리터 빼면 0.3리터 남겠죠. 더 이상은 1리터 못 빼니까 나머지가 0.3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1명, 2명, 3명, 4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명에게 나누어 주고 남는 양은 얼마다? 0.3리터다. 이렇게 문제를 뺄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같은 문제를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물
8.3리터를 한 사람에게 2리터씩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물의 양 구하기 문제 똑같아요. 자, 나눗셈 식으로 나타내는 건 어렵지 않죠? 전체 물의 양 8.3리터를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물의 양 2리터로 나누어 보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를 구할 수 있고 남는 물의 양도 구할 수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 수가 몫에 해당할 거고 남는 물의 양이 나머지에 해당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8.3 나누기 2에 대한 세로셈이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나누는 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동 없이 그대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 가로셈에서 지금 나타낸 것처럼 사람 수가 몫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없죠. 몇 명 이럴 때 뭐 3.1명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문제에서 몫을 자연수까지 구해라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문제의 문맥상 답을 맞게 구하려면 몫을 자연수까지만 구해야 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러면 8 안에 2가 4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몫이 4가 됐고요. 그러면 남는 게 3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나머지를 구할 때 소수점이 그대로 내려와서 찍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수는 4명에게 나눠줄 수 있고 남는 물의 양은 3리터가 아니라 0.3리터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비슷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고민해서 답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유형으로 마지막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나눗셈 계산하기, 나누어주고 남은 양을 알아볼 때 나눗셈 계산하기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물 8.3리터를 한 사람에게 1.5리터씩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물의 양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 문제와 거의 비슷한데 뭐만 살짝 달라졌어요? 그죠?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물의 양만 바뀌었어요. 아까는 2리터였고 지금은 1.5리터.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서 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물의 양이 나누는 수였어요. 근데 이 나누는 수가 2리터는 자연수이고 1.5리터는 그죠, 소수죠. 나누는 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수의 계산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소수점의 위치를 옮겨줘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각각 10, 100, 1000과 같은 수를 똑같이 곱해서 소수점의 위치를 옮겨줘서 계산하죠. 그럼 이렇게 소수점의 위치가 옮겨져서 계산이 됐을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을 따로 빼서 설명을 한 가지 더 하고자 해요. 식은 뭐 아까랑 똑같겠죠. 전체 물의양 8.3리터를 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물의양 1.5리터로 나누면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남는 물의 양이 남겠죠. 자, 그럼 그대로 세로셈으로 지금 바꿨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누는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모두 10배, 그래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8.3 나누기 1.5가 아니라 83 나누기 15로 계산하는 거죠. 그럼 소수점은 여기에 지금 옮겨져 있어요. 자, 그럼 83 안에 15가 몇 번 들어가요? 5번 들어가요. 자, 그럼 75, 그래서 나머지가 빼면 8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수점이 이 뒤로 옮겨졌기 때문에 소수점을 옮기면 여기에 찍혀요. 그러면 몫이 사람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수까지만 몫을 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조심할 게 바로 나머지예요. 몫은 지금 옮겨진 이 소수점의 위치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찍혀졌지만 지금 나머지는 옮겨지기 전 원래 소수점이 그대로 내려와서 찍혀야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옮겨진 소수점이 내려와서 찍힌다면 나머지가 8리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누는 수가 1.5인데 나머지가 8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소수 나누기 소수를 자연수의 계산으로 바꿔서 계산해도 그 몫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원래 문제 자체의 의미는 변하지 않잖아요. 8.3리터를 1.5리터씩 나눠 갖는 거니까. 따라서 나머지를 구할 때는 원래 소수점이 그대로 내려와서 찍혀야 되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몫을 구할 때는 소수점을 옮겼건 옮기지 않았건, 그쵸? 그 소수점.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서 얘기하자면 옮겨진 소수점의 위치, 옮겨진 소수점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찍어주고 남는 양, 즉 나머지를 구할 때는 처음 소수점의 위치에 소수점을 찍어서 나머지를 구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남는 물의 양은 0.8리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계산했던 것과 지금 계산한 문제의 차이점, 그리고 몫의 소수점을 찍는 방법과 나머지의 소수점을 찍는 방법 꼭 구별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수 나누기 소수,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기본적으로 소수 나눗셈 계산하는 방법, 뭐 분수로 바꿔서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소수점을 옮겨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에 자연수 나누기 소수, 그리고 몫을 반올림해서 어림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나누어주고 남는 양, 즉 몫을 자연수까지 구하고 나서 나머지 구하는 방법까지도 잘 복습해서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